이번 영상에서는 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세력주 매매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세력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여러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속성을 지니고 기세를 뻗치는 힘 또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에는 그 규모와 자금력이 작든 크든 간에 세력이 붙어있게 마련입니다. 세력이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에서 꽤나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거대 세력도 세력이라고 칭하며 흔히들 세력주 매매에 통용되는 세력처럼 작전 세력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개인들의 모임인 동호회나 주식 관련 사이트, 인터넷 카페 역시 세력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한 개인이 어떤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면 그 개인 역시 그 종목에서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세력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매매 패턴을 따라가야 할 세력은 기관 및 외국인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거대 세력이 존재하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및 외국인은 워낙에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을 딱 집어서 특정 종목을 매매한다기보다는 주로 가격 메리트가 있거나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업종을 통째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업종을 선택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런 종목이 우리의 매매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주 혹은 대장주라고 불리는 이 종목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됨으로써 향후 상승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게 되는 것이며 종합 주가 하락 시에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 그 하락률은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12일 급락장에서 전일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했던 카카오, 네이버 등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 마감하며 이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한 업종에 투자할 자금 규모를 정한 이후에는 그 업종을 어디까지 상승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며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가까지 도달한다거나 투자하고 있는 업종에 문제가 생긴 경우 혹은 다른 업종이 더 유망해 보이는 조짐이 보이면 다른 유망 업종 및 업종 대표주로 매수를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종 순환매입니다. 업종 순환매는 길게는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짧게는 1주에서 2주 정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대량 거래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업종 순환매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및 외국인 매매 따라잡기의 매수 급소 포인트는 첫 대량 매수가 발생한 이후 눌림목을 줄 때입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첫 매수 금액이 1000억 정도 유입되면 대량 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 그 매수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대량 거래를 체크하고 유심히 관찰하다가 매수의 지속성이 확인되면 눌림목을 줄 때 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눌림목 없이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출현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그냥 내 종목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한 발 떨어져서 관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어 만약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를 할 경우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얼마든지 투자할 종목이 많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대량 매수가 들어올 경우 당일의 주가는 대개 급등하며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조정 시의 거래량은 반드시 이전의 거래량보다 적어야 하며 제 경험상 급등 당시 거래량의 30% 선이 가장 적당한 거래량입니다.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매수할 때 그러면서도 주가는 최초의 대량 거래 시점보다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눌림목을 줄 때 바로 이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매매를 따라하면 좋은 점은 바로 안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안정성 확보는 최우선 선결 조건입니다. 아무리 차트가 예뻐 보여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지 않는 종목은 쳐다도 보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20% 30% 급등하면 뭐합니까? 갑자기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저가주에서는 비일비재하며 불과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일단 개인에 비해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월등히 앞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은 기업이나 업종 내에서의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성장성 역시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집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해당 업종 및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뒤늦게 뉴스를 보고 개인이 이성을 잃고 따라붙게 되면 그들은 유유히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업종 및 종목으로 순환 매매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대량 거래를 유심히 지켜보고 외국인 및 기관의 발걸음을 추적하여 함께 움직이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 있는 세력을 따라가서 그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하고 그들이 그들만의 자금력으로 주가를 부양시킬 때 함께 그 상승을 누리다가 그들보다 한 발 먼저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현명한 매매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방송이나 여러 채널들을 보면 급등주 투자를 부추기는 영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 초반 10분 만에 10% 먹는 법, 스캘핑, 단타 치는 방법 등 심지어 매일 하루에 5% 수익률 내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보고 헛웃음을 지은 적도 있습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도 연평균 수익률이 20%대입니다. 일평균이 아니라 연평균입니다. 이런 급등주 매매는 수익으로 이어질 확률이 극히 낮으며 급등주만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락을 맞는 건 역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습니다. 주식을 결코 도박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수급 매매라고 칭하는 기관 및 외국인 따라잡기 매매 방식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 마인드를 확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연달아서 수급 매매를 주제로 한 투자 마인드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수급 매매를 통해 종목을 찾아내고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